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교재를 본다라면 일단 158쪽, 여기 이제 우리가 진도를 들어가야 되는데, 요 내용보다는 자, 어떤 걸 먼저 할 거냐면, 우리가 계속 배웠었던 이 과목의 특징이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변 국가들과의 상호작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얘기를 뼈를 먼저 좀 잡아볼게요. 교재는 163쪽, 자, 그 다음에 170쪽. 여기를 자, 왔다 갔다 여러분들이 자, 따라오시면 내용이 좀 중복되거든요. 그래서 163쪽과 170쪽을 함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자, 갑시다. 자, 중국에 대한 이야기, 중화민국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요. 앞에서 자, 우리 또 간만에 중국 전체 뼈를 한번만 잡아볼게요. 신석기와 관련된 거, 자, 위에 리아오어강, 홍산문화가 있었고요. 황하강, 양사오 문화, 다원커 문화 이 두 개가 아우러져서 룽산 문화. 자, 그다음에 이제 양쯔강 쪽으로 간다라면 허무드 문화가 있었고 이게 발전된 게 량주 문화였었죠. 자, 이게 신석기였었고요. 청동기와 관련된 거에서 이제 얼리터우 문화가 있었습니다. 얼리터우 문화. 그다음에 이제 얼리터우 문화를 기반을 둔 최초의 기록상에 남아있는 최초의 국가는 아마도 한나라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한나라는 시험 문제 직접 나오진 않습니다. 그럼 실체가 100% 자, 인정받은 자, 이런 나라가 바로 누구다? 은나라가 있답니다. 은나라에서 이제 갑골 문자를 기억하시고요. 이어서 이제 주나라, 주나라는 봉건제도, 즉 책봉 조공 관계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어서 춘추정시대 혼란기가 있었는데 키워드는 바로 철기입니다. 됐죠? 철기. 이걸 통일했었던 게 진나라고요. 진나라에서는 뭡니까? 통일 정책. 자, 그리고 한나라에서는 전한과 후한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자,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 한종 문화의 기틀이 완성되었다. 자, 위진남북도 시대 한번 그려보실래요? 자, 위, 촉, 오. 자, 이걸 머릿속에 여러분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나라 이름을 다 여기 실제 처음에 나오기 때문에 위, 촉, 오. 됐죠? 자, 통일합니다. 진. 자, 여기에 5호가 들어왔네요. 자, 5호의 침략 4세기고요. 그래서 이들이 도망갔죠. 강남의 건강이라는 동네로. 그래서 동진, 송제양진 싸잡아서 우리는 남조라 불렀고요. 위에 있던 진은 망하고 그 자리에 5호 16국이 들어섭니다. 이걸 다 통일했었던 게 북위가 되겠죠. 이 북위는 다시 동위와 서위로 쪼개졌고, 자, 동위는 북제, 자, 그 다음에 서위는 북주. 이 북주가 다시 수나라가 되어서 이 전체를 통일하게 됩니다. 위진남북조 시대는요, 키워드는 인구의 이동, 이 인구 이동이라는 자, 그 주제와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걸 통일한 수나라 문제는 과거제, 양제는 대운하.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당나라는 율령체제의 확립인데, 안사이난 이전과 안사이난 이후를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 됩니다. 당나라가 무너진 다음에 5대 10국이라는 혼란기가 있었는데 절도사들의 난립시대다. 자, 이걸 통일했었던 거는 절도사 출신의 조광윤, 송나라가 만들어지죠. 송나라 키워드는요, 문치주의. 그래서 문치주의는 분명히 황제권 강화를 위해서 시행한 정책이긴 하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국방력의 약화를 처리하게 되었다더라. 그래, 주변에 많은 정보 광조들이 들어서는데, 자, 10세기에 요, 11세기에 서하, 12세기에 자, 금, 13세기에 원. 그 몽고 원나라가 자, 중국 전체를 이제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13, 14세기에 몽골 대제국, 즉 원나라가 발전되는데 키워드는 몽고인 제일주의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한족들이 이제 반발이 컸고요. 특히 강남 지방의 한족들이 많은 차별에 대한 불만으로 저항을 하죠. 자, 그 과정에서 난징에 명이 건국이 되고 결국은 베이징을 장악하면서 그들을 북방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자, 명나라 키워드는요, 한족 문화의 자, 부활이다라는 게 이제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는 북로 남해의 침략으로 시달렸었던 겁니다. 자, 그랬다가 이제 명나라 말기에 장거정이 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을 시켜놨지만 결국 임진왜란을 지원하면서 급속도로 국력이 쇠퇴되겠죠. 그때 여진족이 이제 성장을 했고 후금, 자, 그리고 이들이 청이 되어서 중국 전체를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청나라가 쭉 발전되는데요. 18세기에 이제 최대 전성기를 누렸고 19세기가 되면 이제 쇠퇴가 됩니다. 어린 황제.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도 정치와 구조가 똑같은 자,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농민들의 반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사회가 혼란스러운데, 그 틈바구니에서 영국의 침탈, 경제적 침탈, 그때 삼강무역 아편이 이제 밀수출이 되죠. 그러면서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1차 아편전쟁 그리고 2차 아편전쟁, 그 사이에 태평천국운동이 있었고요. 2차 아편전쟁 이후에 양무운동을 했고요. 하지만 실패를 인정하게 됩니다. 무슨 전쟁 패배를? 청일전쟁 패배를 계기로 실패를 인정하죠. 자, 그러면서 일본에 메이주신이 옳았구나 라는 걸 따라하기 위한 변법자강운동. 하지만 이거는 보수파들의 반발로 100일 만에 끝나게 됐고요. 변법자강운동이 실패로 끝난 이후에 자, 의화단운동이라는 게 벌어졌는데, 이 의화단운동은 오히려 자, 8개 국가가 와서 직접 진압하면서 그들이 베이징에 자, 경비병들을 주둔시키는 그런 어떤 결과의 값을 가져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수파들조차도 안 되겠다. 민중들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겠다.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 불신이 커졌구나. 그래서 보수파들 중심의 개혁정치, 바로 광서신정이라는 개혁이 전개가 될 겁니다. 이 광서신정은 이제 1908년 광서제가 죽으면서 개혁은 중단이 됐고, 그 이후에 1911년도에 신해혁명이 벌어졌습니다. 그 신해혁명은
청정부가 민간 철도를 국유화시키겠다. 자, 이런 것들 이제 강행하려 하면서 스촨폭동, 스촨의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우창에 있었던 신군들을 투입시키려고 했더니 그들이 오히려 봉기를 일으키면서 각 성들이 독립을 선언했죠. 그 독립을 선언한 성들끼리 바로 무슨 민국을? 중화민국을 만들었었던 겁니다. 자, 이들은요, 난징에 자, 도읍지를 두고 중화민국이 자, 건국이 됐고, 당시에 임시총통, 자, 임시총통으로는 누가 왔습니까? 임시총통으로는 자, 순원이 옵니다. 자, 순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누가 내려왔죠? 위안스카이가 내려왔나요? 네, 위안스카이가 내려왔죠. 그래서 이 위안스카이가 청왕조가 당시 이제 피난을 떠나서 그 독립의 선언에 동참하지 않은 성들의 세력들을 다 끌어모아서 여기는 위안스카이를 이제 내려보낸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순원을 제거해라 라고 이제 내려보냈죠. 그런데 이 위안스카이가 자, 뭐합니까? 청왕조를 자, 배신한 거죠. 배신하고 자, 본인이 무슨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고요? 총통의 자리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위안스카이의 배신이다 이랬을 때 이걸 따르게 이야기한다면 청왕조가 자, 뭐했다? 멸망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죠. 중화민국이 수립된 시점이요. 1912년이거든요. 청왕조가 무너진 시점도 1912년이거든요. 그러면 신해혁명은 1911년도에 자 10월에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신해혁명은 중화민국과 청왕조가 각각의 자 수립되고 멸망되는 게 12년인데 중화민국이 수립된 게 먼저인가요? 여기에 있는 청왕조가 멸망한 게 먼저인가요? 그렇죠. 이게 먼저인 겁니다. 자, 중화민국이 수립되고 자 여기에 있는 임시총통으로 순원이 있었는데 위안스카이가 청왕조의 명령을 받고 내려왔다가 순원과의 타협을 통해서 본인이 어느 자리에 올라가면서 총통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그때 청왕조는 이제 무너지게 된 겁니다. 아무튼요. 자, 문제는 이 위안스카이가 혁명파들을요. 뭐 했냐면 혁명파들을 탄압한답니다. 그래서 혁명파들을 자 탄압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국민당이란 정당을 자 해체시켰대요. 그럼 국민당이란 정당은 1913년도에 해체가 될 건데 자 다시 한번 교재를 갈 건데요. 교재에 여러분들 뒤에 부록에 연표가 나와 있는데요. 그 연표에 몇 쪽을 가시냐면 네 페이지는 245쪽. 자 245쪽 보세요. 여기 그 중국 순원이 중국 혁명 동맹회를 도쿄에서 만들어 놨었잖아요. 혁명이란 말을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 그러면 중국 혁명 동맹회를 동맹회로 바로 쓸게요 그냥. 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1905년에 만들어져요. 그럼 1905년에 만들어진 중국 혁명 동맹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신해혁명 당시에 이제 핵심적 역할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신해혁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신해혁명이 지금 1911년도에 이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끝난 다음에 중국 동맹회는 뭐로 발전되냐면 국민당이라는 정당으로 이렇게 발전이 돼요. 이게 언제냐면 1912년입니다. 근데 요 국민당을 지금 위안스카이가 뭐 했냐면 탄압했답니다. 그러니까 국민당의 세력이 커지니까 순원의 세력이 커지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야 그래서 너 나가라. 정치에서 밀어냅니다. 그래서 국민당은 여기서 이제 해체가 됩니다. 자 해체가 돼요. 해체가 됐을 때 순원은 다시 이번에는 자 뭘 만드냐면 중화혁명당 자 이런 걸 만들어요. 그럼 중화혁명당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1914년입니다. 얘는 그닥 중요하지 않고요. 그럼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나중에 5.4운동이라는 게 자 전개가 됐고 이 5.4운동 직후에 국민당을 한 번 더 만들어요. 그러니까 순원은 국민당을 두 번 만들었던 겁니다. 국민당을 두 번 만들었는데 자 1912년도에 한 번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1919년도에 한 번 만들었는데 이 앞에 있던 국민당을 이제 위안스카이가 해체를 시켰다는 거죠. 언제? 1913년도에 이렇게 해체시켰고 이걸 다시금 중화혁명당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국민당으로 또다시 이렇게 이제 개편이 되는데 이 국민당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여러분들 기억할 거는 이렇게 세 개를 기억하면 됩니다. 중국 동맹의 국민당 기억하면 되는데 국민당이 신해혁명을 주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해혁명 당시에는 국민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해혁명이 끝나고 나서 국민당이 된 겁니다. 됐죠? 그래서 똑같은 맥락으로 여기 있는 함정에서 국민당이 무슨 운동을 주도하면 안 된다고요? 5.4운동을 주도하면 안 돼요. 5.4운동을 자 마무리 짓고 5.4운동 직후에 국민당이 만들어진 겁니다. 연도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얘를 뭐한다? 주도하지 않습니다. 5.4운동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순원과 관련된 정당 이름에
국민당이 2번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중국 동맹회 요거까지 자, 3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중화혁명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닥 자,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자, 흐름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돌아오셔서 어쨌든 그러면 이 위안스카이는 신해혁명을 주도했었던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는 순원, 그 순원과 같은 세력들, 즉 혁명 세력들을 무슨 혁명? 신해혁명 세력들을 자, 뭐하고 있다고요? 철저하게 탄압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국민당을 해체시키고 있는 이런 장면이죠. 네 번째 간다라면 전공정책이라는 걸 펼치는데요. 사실은 교과서에서 이런 전공정책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안 쓰는데 쌤이 굳이 이거를 자, 이야기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공자님을 존중하는 정책. 그러니까 공자님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서구 근대 국가가 아니라 우리는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공정책으로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황제체제를 부활하려고 합니다. 자, 황제체제를 자부한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 황제체제가 부활된 시점이 1915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야, 이건 아니지. 아니, 지금요, 신해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자, 힘겹게 우리가 뭐를요? 근대국가인 공화정의 정부, 중화민국을 수립했잖아요. 중화민국을 수립했는데 자, 기껏 위안스카이가 혁명을 오히려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역행하려는 거 아닙니까?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야, 그러면은 민중들아, 이거에 대해서 저항해야지. 근데 민중들이 저항하지 않아요. 왜요? 민중들이 몰라. 아, 근대 국가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민중들의 사고방식에 아직도 전통체제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위안스카이가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 민중들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민중들을 계몽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운동이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신문화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신문화 운동은 중심 멤버에 천도슈, 후스, 루신, 자,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천도슈 한 명만 갈게요. 자, 천도슈. 두 번째 간다라면 뭐 했었다고요? 여기에 있는 자, 유교의 전통문화. 자, 중국의 전통문화. 자, 유교의 자, 전통문화를 철저하게 자, 뭐 하냐면 비판합니다. 자, 중국의 전통문화, 자, 유교 문화를 비판했다. 아까 위안스카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공자님 시대로 돌아가자 이랬잖아요. 전공정책. 그러니까 이걸 깐 거예요, 지금. 공자님 시대로 돌아갑시다라는 정책.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전공정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요거를 이해하라는 거죠. 유교의 전통문화를 뭐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 그럼 유교의 전통문화를 비판하면서 자, 서구의 과학정신. 그럼 이 과학정신에서 이 과학은 사회과학을 말합니다. 사회과학. 그러면 서구의 과학정신을 수용해야 된다? 대표적인 게 자, 민주주의라든지 합리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거죠. 시민이 이 국가의 주인인데 위안스카이는 지금 어떻게 돼요? 황제체제로 돌아가서 자기가 국가를 독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야, 그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신문화 운동을 통해 민중들을 뭐하고 있다고요? 계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민중들을 계몽하고 있는데 이 민중 계몽을 위해서 어떤 잡지를 발행했냐면 신청년이라는 잡지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신청년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여기 있는 그 위안스카이의 황제체제 부활 요거를 이제 지금 디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민중들의 의식성장에 영향을 끼칩니다. 됐죠? 민중들의 의식성장에 영향을 끼쳤다. 자, 그럼 다시 돌아오셔서 위안스카이가 전공정책, 자, 이런 정책을 펼치고 황제체제를 부활을 하겠을 때 이거에 대한 반발, 그게 바로 신문화 운동입니다. 그 이후에요. 자, 위안스카이가 이제 사망을 하는데 위안스카이가 죽은 시점은 1916년도입니다. 그래서 1916년도에 죽었고 위안스카이 사망 이후에 어떤 혼란이 나타나냐면 군벌 시대가 이제 자, 본격화되는데 이 군벌 시대라는 게 뭐냐면 중국의 땅덩어리를 일정하게 자, 군인들이 쪼개 먹으면서 할거하는 자, 그런 혼란 시대. 예를 들어 베이징과 만주 막 이렇게 장악하고 자, 이렇게 군인들이 할거하던 시대. 이걸 우리가 군벌 시대라고 합니다. 그 군벌 시대에서 최대 군벌이 누구냐면 이 베이징과 만주를 함께 장악하고 있었던 장장님이라는 군벌이 자, 최대 군벌입니다. 자, 장장님. 이 장장님은 이제 발음할 때 우리가 장쩌린이라고 이제 발음하기도 하죠. 아무튼요, 장쩌린. 그래서 얘가 최대 군벌이었었다. 군벌 시대가 자, 도래가 되었다더라. 그때 얘가 최대 군벌이기 때문에 자, 이 정부를 무슨 정부라 부르냐? 베이징 정부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베이징과 어디를 함께 차지하였어요? 베이징과 만주를 함께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이징 정부라고 표현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요. 자, 1차 대전이 1914년에 이제 발발이 되는데 1차 대전이 발발이 됐을 때
미국이란 나라가요.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미국이란 나라는 1917년도 당시에 이제 독일이 무제한 잠수작전이라는 걸 통해서 영국을 고립시키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미국 배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잠수함으로 위에 떠다니는 배를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한 건데 미국 배를 이제 건드려 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이 참전합니다. 그러면 미국이란 나라가 자 이렇게 참전을 하는데 이게 언제냐면 191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쟁 중간에 이제 참전을 했고 미국이 참전하자마자 여기 있는 누구도 중국도 참전했어요. 중국. 와, 그러면 중국도 전쟁 중간에 참전했네요. 누가? 미국이 숟가락을 디밀자 미국이 참전하니까 중국도 숟가락을 디민 거죠. 자, 말하고 싶은 결론. 위안스카이는 1916년 때 죽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위안스카이가 1차 대전에 참전한 게 아니네요. 그래서 1차 대전에 참전한 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정부가 참전했다? 아하, 베이징 정부가 참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 군벌 시대의 혼란에서 가장 큰 최대 군벌이 바로 베이징과 만주를 장악한 장장님. 이들이었고 이들을 우리가 베이징 정부라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 베이징 정부가 1차 대전에 참전했다는 거 참고로 가두시고요. 다시 돌아옵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신문화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자 민중들의 의식이 나름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성장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민중들의 의식이 성장이 됐고 이제는 합리적이지 못한 거, 불합리한 것들, 이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랍니다. 이래 자 무슨 운동이 벌어질 거냐면 오사운동이라는 게 벌어질 건데 이 오사운동은 일단 배경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신문화 운동을 통해서 민중들의 자 의식의 성장이 있었다. 이게 첫 번째 배경이고요. 두 번째 간다라면 우리나라에 있었었던 자 무슨 운동? 예, 3.1운동. 아하, 1919년도 그러네. 1919년도 아이고 1919년도 요 3.1운동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3.1운동은요. 3월 1일에 시작이 되어서 5월 중순까지 가는 게 3.1운동이거든요. 그 운동이 막 전개되고 있었을 때 자 이들이 감명을 받은 겁니다. 야 우리도 하자. 저기 조선이란 그 작은 나라도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 저렇게 저항을 하는데 우리 중국이 못할 건 뭐지? 야 우리도 해야지. 라고 이제 자극을 받은 거죠.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요겁니다. 일본의 21개조 요구. 요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배경인데 내용을 보여드리면 1차 세계대전에서요. 영국과 일본이 영일동맹을 자 체결했었는데 그 영일동맹이 1902년에 자 1차, 1905년에 2차. 그래서 1, 2차 영일동맹을 통해서 두 나라는요. 어느 한쪽 국가가 전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한다? 자동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어떤 조항의 단서가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영국이 지금 어디에서? 유럽에서 누구랑 싸우고 있냐면 독일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럼 영국이란 나라가 자 독일과 유럽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었을 때 그럼 영국이 전쟁을 하니까 당연히 동맹국가인 일본은 참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이요. 전쟁에 참전을 하는데 유럽으로 가진 않아요. 유럽으로 가진 않고 자 여기에 있는 영일동맹에 근거해서 태평양에 있는 독일의 식민 섬, 독일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 요 섬들 이걸 다 뺏어버려요. 됐죠? 자 여기에 있는 독일의 식민지를 다 뺏어버립니다. 누가? 일본이. 그 다음에 독일이 여기에 있는 산동반도 쪽에 들어와 있었는데 청일전쟁 이후에 중국이 종이호랑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서양 국가들이. 그래서 서양 국가들이 중국을 이제 마구잡이로 이제 이권 침탈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독일이 산동반도, 찡따오. 이 찡따오라는 동네를 점령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이제 조차해 간단 말이죠. 아무튼 이게 독일 세력이 여기 찡따오에 와 있었는데 요거를 공격을 해요. 자, 이걸 이렇게 공격해요.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일본이 1차 대전에 얘들은 처음부터 참전한 겁니다. 처음부터 참전하면서 21개지 요구를 1915년도에 이미 한 거예요. 그럼 1915년도면 여러분들 자 위안스카이가 아직 안 죽었죠. 위안스카이는 1916년도에 죽을 거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쪽에 이제 산동반도 쪽에 독일 세력을 자 이렇게 밀어내면서 이들의 이권을 나한테 달라. 독일이 가지고 있던 거 나한테 달라. 그리고 플러스 21개 21개조를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그때 위안스카이가 뭐 알았어 가져가 라고 이제 구두상으로 수락을 한 거죠. 그래서 구두상으로 수락을 했고 전쟁이 끝났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자 여기에 무슨 강화회의가 열립니까?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죠. 다시 가면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파리 자 강화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 파리 강화회의가 1919년도에 열리게 됐고
한국사에서는 민족자결주의 기억나요? 그 민족자결주의의 토대를 두고 우리나라에 뭐가? 바로 3.1운동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게 됐었던 거죠. 아무튼요. 그럼 이 파리 강화회의는 1차 대전을 뒤처리하기 위한 자 그런 회의인데 그 회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독일은 어차피 여기서 패전 국가가 됐거든요. 그랬을 때 독일이 가지고 있던 이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일본이 요구했던 21개조. 요거 일본이 가져가는 게 옳으니 중국한테 되돌려주는 게 옳으니 이런 논쟁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중국도 중간에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 참전을 했거든요. 앞으로 보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 중간에 미국이 참전하자마자 숟가락을 이렇게 뒤밀었거든요. 그러면 일본도 승전국이고 중국도 승전국이네요? 그렇죠. 1차 때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참전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중간에 발을 디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 파리 강화회의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잠깐만 누구 편을 들지? 일본이 가져가는 게 옳은 거야? 중국한테 돌려주는 게 옳은 거야? 라고 고민하는 척하다가 전부 다 일본 편을 드는 겁니다. 왜? 일본 너는 처음부터 했으니까. 그래 네가 가져가. 이때요. 베이징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 소식을 듣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전부 다 일본 편을 들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베이징의 대학생들이 격분을 한 겁니다. 장난하십니까? 아니 왜 우리 거를 니들 마음대로 누구한테 주네 마네 이런 걸 니들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그건 아니죠. 라고 하면서 베이징에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시위를 벌입니다. 시위를 벌였는데 이것이 결국 어떻게 돼요? 전국으로 이렇게 확산이 된 거죠. 그럼 전국으로 확산된 이 운동, 이걸 우리가 5.4운동이라고 한다는 거죠. 5월 4일. 그럼 이 5.4운동에서의 구호는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에 있는 일본의 21개지 요구를 당장 뭐 해달라? 철회하라. 됐죠? 당장 철회해달라. 이게 이제 5.4운동에서의 구호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전국으로 지금 운동이 이렇게 확산됐잖아요. 그래서요. 당시에 베이징의 군벌 정부는 베이징 정부는 파리 강화 조약에 뭐 하게 되냐면 파리 강화 조약에 서명을 거부합니다. 조인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민중들의 어떤 그 시위 이걸 의식한 거죠. 그래서 결국 조인을 거부했는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일본이 요 21개지 요구를 가져가요. 요걸 가져갔고 나중에 요거는 워싱턴 회의에서 이제 철회가 될 겁니다. 워싱턴 회의에서. 그러면 여기 있는 워싱턴 회의 잠깐만 봐드릴게요. 이 워싱턴 회의가 1921년도에 미국이 주도했는데 다시요. 누가 주도했다고요? 미국이 주도합니다. 그럼 미국이 주도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일본아 이리 와봐. 전쟁을 막기 위해서 우리 서로가 한번 노력을 해보자. 뭔 말이냐면 1차 대전에서 미국이 중간에 참전했고 전쟁으로 인한 어떤 호황 같은 걸 누려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전후 복구 사업이나 이런 거에서 미국이 주도하거든요. 근데 유럽에 이제 많은 이권들을 이제 미국이 차지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시아 쪽을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1차 대전에서 일본이 급부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요. 아시아에서 완전 호랑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각종 이권들을 거의 다 이제 독점을 하고 일본 세력이 자꾸만 커지는 게 배가 아픈 거야. 배가 아프니까 뭐라고? 일본 이리 와봐.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야, 그러니까 좀 미국의 입장에선 자기가 형인데 덩치가 더 크고 세력이 큰데 그걸 쪽팔리게 야, 너 너무 많이 먹었잖아. 뱉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잠깐만 와봐. 회의하자. 이게 이제 워싱턴 회의예요. 뭐라고 회의냐면 군비를 감축하자. 군비 감축하자. 군비 감축. 그래서 각 국가가 해군력의 함대 보유량을 줄이자, 감축하자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중국에 대한 중국의 주권과 독립을 뭐 해주자? 보장해주자.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의 주권과 독립을 보장해주자. 쌤 이거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때요. 중국이란 나라가 워낙에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기를 식민지를 먹으려고 달라붙으면 다른 나라들이 개떼처럼 달라붙어서 이건 또다시 세계대전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서는 서로가 약속을 해서 식민지를 먹지 말자. 오케이, 좋아.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자. 이거죠. 그 다음에 해군력을 감축시켜서 함대 보유량을 줄이고 이 세계대전에서 각 국가들이 함대를 막 파견하면서 세계대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대 보유량을 줄이자. 나도 줄일게. 너도 좀 줄이자. 이게 이제 표면적인 워싱턴 회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면적인 거고 이때 중국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독립을 보장해 주겠다고? 그렇지. 나의 존재를 이제 드디어 너희들이 인정해 주는구나. 라고 이제 중국도 들떴어요. 그래서 이 중국이요. 중국의 요구.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치해법권 폐지해달라. 그 전에 우리 중국하고 체결된 모든 국가들의 조약에 불평등한 내용. 치해법권 폐지해달라. 최국 대우 폐지해달라. 관세 자주권 회복해달라. 자, 그 다음에 조차지는 다 반환해달라. 막 이런 걸 요구합니다. 중국이. 왜냐면 이거 뭐라고 했어요? 국제사회가. 미국이. 너희들의 주권과 독립을 보장해줄게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막 신나가지고 그럼요. 예전에 빌려간 땅 다 내놓으세요. 조차지 내놓으시고요. 치해법권 없애주시고요. 관세 자주권 회복해주시고요. 이것도 다 수용을 해주세요. 라고 중국이 요구했더니 미국이 뭐라고 그래요? 야, 찌그러져 있어 새끼야. 이것만 해도 지금 어딘데? 이거는 너를 위한 회의가 아니야. 라고 결국 중국이 요구했었던 거는 완전히 뭐 한다고요? 거부해버립니다. 무시해버리죠. 자, 거부한다.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열강들의 기회균등. 자, 열강의 기회균등. 이게 뭔 말이냐면 열강의 기회균등 이게 뭔 말이냐면 중국에 대해서 각종 이권을 따먹을 때는 일본 너 혼자 따먹지 말고 네가 이만큼 따먹었으면 나도 이만큼 따먹고 얘도 이만큼 따먹고 그래서 함께 n분의 1로 따먹어야지. 왜 네 혼자 다 독점하니? 이게 본질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졸라 착한 척이에요. 졸라 착한 척해서 평화를 지킵시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해군력을 감축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독립을 보장하자. 즉 식민지로 먹으려 하지 맙시다. 전쟁을 막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그 이면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해요. 중국에 대한 열강의 기회균등을 뭐 해주자? 보장해주자. 그러니까 일본 너 혼자 중국을 독점하는 게 나는 배가 아프다. 이게 워싱턴 회의의 본질이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요. 여기에 있는 요 워싱턴 회의 요거하고 파리 강화 회의 있죠? 요 파리 강화 회의 요 두 개를 함정으로 섞어서 이제 출제합니다. 됐죠? 그래서 세계사에서는 워싱턴 회의가 그닥 중요하지 않은데 동사에서는 이 워싱턴 회의가 하나의 단독 문제로 출제될 만큼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파리 강화 회의, 워싱턴 회의, 비교하시고 계속 가볼까요? 이때 이 워싱턴 회의에서 또 하나의 결과의 값을 우리가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워싱턴 회의 결과의 값. 워싱턴 회의에서 이제 그 수립된 체제를 워싱턴 체제라 하는데 미국이 이제 아시아의 주도권을 진략한 거죠. 미국이. 그랬을 때 이 워싱턴 체제에서 무슨 동맹을 해체시키냐면 영일 동맹을 해체시킵니다. 영국과 일본의 동맹관계, 영일 동맹을 뭐 시킨다고요? 해체시킨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영국이라는 나라는 이 전국 일진이야. 얘가. 전교 일진이야. 영국이. 근데 그 전교 일진하고 어느 순간 일본이 같은 편이 되다 보니까 일본은 실제 전교 일진의 레벨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교 일진과 같은 급으로 분류가 돼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영국이 학교에 결석한 나라에도 어떻게 돼요? 일본이 계속 전교 일진처럼 설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가스러운 거죠. 그래서 야, 너 니네 둘이 놀지 마. 그래서 이제 일본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영일 동맹을 해체시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바로 일본의 21개조 요구가 아까 파리 강화회의에서 베이징 정부가 서명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가져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철회해줘요. 와, 물론 100% 철회한 건 아니에요. 일부 여기에서 뭐 된다? 철회가 됩니다. 무슨 회의에서? 워싱턴 회의에서 철회가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간다라면 그럼 독일에 대한 이권을 일부 뺏긴 거거든요. 반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둥반도에서 독일한테 빼앗은 이권, 그 다음에 21개조 이런 것들이 일부 반환이 되는데 태평양에 있는 섬, 그러니까 산둥반도 말고요. 태평양에 있는 독일의 섬도 아까 식민지 섬을 뺏었다고 했잖아요. 그 섬들에 대해서는 일본이 그대로 가져가도 좋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이때. 그래서 일본은 뭘 설치하냐면 남쪽 태평양에 있는 독일로부터 뺏은 식민 도시, 섬, 그거를 관리하기 위한 관청을 설치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남양청이라는 관청을 설치했다는 거. 요거 명칭 기억하시고 영일동맹이 해체됐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지금 아시아에서 누가 갑질을 하기 시작하죠? 미국이 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주도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지? 야, 미국 너는 태평양 건너에서 온 건데 나는 이 아시아 국가들과 국경을 맞닥뜨리고 있어. 누굽니까? 러시아죠. 그래서 그 러시아가요. 아니 네가 왜 여기서 갑질을 하려고 그러지? 야, 안 되겠다. 우리 러시아와 친하게 지낼 사람들 다 모여봐. 그래서 극동 인민
대표회의라는 게 열려요. 자, 극동인민대표회의라는 게 열리게 되는데 이 극동인민대표회의는 1922년 명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옵니다. 누가? 러시아가. 아하, 러시아가. 여기 있는 미국이란 나라가 워싱턴 회의를 통해서 아시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자꾸 키워나가니까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나랑 같이 놀 사람! 이렇게 이제 불러 모은 겁니다. 이게 바로 극동인민대표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무튼요, 워싱턴 회의 이 정도 말씀드렸고 계속 가볼까요? 여기에 5.4운동 직후에 정당이 이제 창당이 되는데 그 정당이 창당됐을 때 국민당이라는 정당이 있고요. 1919년. 자, 그 다음에 공산당이라는 정당도 만들어지는데 얘가 1921년. 그러면 국민당과 공산당이 각각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얘가 아까 5.4운동 직후에 만들어진 거라고 했잖아요. 중심 멤버는 누가 있었죠? 순원이잖아요. 그래서 순원이 중심이 됐고 여기 있는 공산당은 천도슈. 아하. 공산당의 창당 멤버가 여러분들 한 14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14명을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굳이 선생님이 천도슈만 써드린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무슨 문화운동이 있었죠? 신문화운동. 아, 신문화운동 때 바로 천도슈가 있었는데 그래서 선택지에 어떻게 나오냐면 신문화운동을 주도하고 공산당을 창당하였다. 이게 이제 누구에 대한 인물 문제에 나왔었을 때. 그럼 누굽니까? 천도슈라고 하면 되겠죠. 천도슈 외에 뭐 마오쩌둥, 덩샤오핑 막 다 들어가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천도슈를 일단 먼저 기억하시고요. 문제는요. 이 정당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여러분 정당의 창당,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목적이 뭘까요? 정당은 정권을 창출하는, 정권을 잡고 싶은 이 목적을 가지고 정당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은 무슨 시대입니까? 군벌 시대잖아요. 군벌 시대. 군벌. 군인들이 이제 권력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군벌 시대. 그래서 안 되겠다. 자, 그럼 우리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손을 잡고 이들에게 저항을 하자. 이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순원이 제안합니다. 자, 여기 선생님 앞으로 갈게요. 순원이 제안해서 몇 차 국공합작이라는 게 이루어질 거냐면 1차 국공합작이라는 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1924년도에 국민당과 공산당이 뭐한다? 손을 잡습니다. 1차 국공합작. 이렇게 갑시다. 1차 국공합작이다. 연도는 1924년이고요. 자, 내용은 누가 제안했다고 그랬죠? 자, 순원이 제안합니다. 그럼 이 순원의 제안으로 1차 국공합작이 이제 성사가 될 건데 이거를 다른 말로 무슨 혁명이라고 하느냐? 국민혁명이라고 합니다. 1차 국공합작을 국민혁명이라고 표현했는데 순원의 와이프가요. 회고록을 남겼는데 이렇게 남겼대요. 나의 남편은 한 번의 혁명을 성공하고 기억.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혁명을 준비하였다. 또 한 번의 혁명, 니은. 그러니까 한 번의 혁명, 기억, 또 한 번의 혁명, 니은. 그러니까 첫 번째 혁명은 성공을 했고 두 번째 혁명은 완수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완수가 되긴 하지만 순원이 완수하지 못한 거죠. 중간에 죽거든요. 그러면 또 한 번의 혁명, 이건 뭘 말하는 거고요?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럼 처음에 기억번에 쌤이 얘기했었던 첫 번째 혁명은요? 그렇죠. 신의 혁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중화민국이 수립되었었던 그 신의 혁명, 이 신의 혁명을 성공시켰고 두 번째 혁명, 바로 국민혁명을 꿈꿨었던 겁니다. 그 국민혁명이라는 게 뭐라고요? 여기 있는 1차 국공합작.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를 타도하자? 군벌을 타도하자. 반군벌. 이게 국민혁명의 목표죠. 그랬을 때 공산당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이제 국민당의 당에 가입을 하면서 이중 당적을 갖는 거죠. 어쨌든 공산당원들이 국민당에 이제 가입하는 형식으로 개인 자격으로 이게 이제 합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합작이 이루어져서 국민혁명을 이제 일으킬 건데 문제는 군벌이잖아요. 얘들이. 그럼 이 군벌들은 힘으로 이제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도 뭐가 필요했던 거냐면 군대가 필요했었던 겁니다. 그때 때마침 소련이 도와줘요. 자, 소련이 제안해가지고, 소련이 도와가지고, 소련의 지원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황포 군관학교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황포 군관학교 여기에서 뭘 양성하냐면 바로 이걸 양성하는 겁니다. 국민혁명군을 양성하는 거예요. 국민혁명을 위한 군대, 국민혁명군을 양성하고 있는 거죠. 소련이 왜 도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워싱턴 회의가 있었죠. 워싱턴 회의에서 누가 아시아에 대한 주도권을 미국이,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극동인민대표회의를 러시아가 열었었잖아요.
그럼 나하고 친하게 지낼 사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때마침 이 순원의 국궁합작 이거에 대해서 어우 좋은 생각이다. 자 좋은 생각이야.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니까 우호적인 자기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수련이 도운 거죠. 아무튼요. 황포 군관학교의 설립을 얘가 도와줬고 교관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자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민혁명군을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양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국민혁명군을 양성하고 있는 중에 순원이 죽어요. 자, 순원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 24년도에 국궁합작을 성공시켜놓고 25년도에 순원이 죽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국민당은 자 누가 이제 집권하게 되냐면 장제스. 이 장제스가 최고의 어떤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아무튼 계속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국민혁명군을 길러내고 있는 겁니다. 양성하고 있어요. 자 그때 때마침 이번에는 무슨 운동이라는 게 터지냐면 5.30 운동이라는 게 터져요. 1925년 5.30 운동.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 5.30 운동은 상하이입니다. 위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상하이에서 상하이는 여러분들 공동조계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의 많은 국가들이 와서 함께 빌려 쓰는 공동조계지였었는데 맨 처음에 이제 영국한테 난징조약으로 계약이 됐고 공동조계지로 막 쓰이다가 여기에 많은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중국인 노동자들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듭니다. 근데 어느 한 공장에서 일본 감독관이 중국 노동자를 폭행을 한 겁니다. 근데 왜 때려? 이제 저항을 했겠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이 노동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시위를 벌입니다. 왜 우리를 때리는데 사람을 왜 때리는데? 라고 이제 막 시위하는데 이 시위 군중들이 자꾸만 늘어나니까 영국계 경비 그 경찰들이 총을 쏜 겁니다. 이 시위 군중들에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일본이 자 어떻게 했어요? 폭행을 했죠. 자 그다음에 누가 총 쐈어요? 영국 경찰이 총을 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수의 사상자가 여기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 결국은 아이들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야 니네 다 꺼져라. 반외세. 그러면 외세들이 자 일본이나 영국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총을 쏘고 반외세 다 꺼져라 이겁니다. 그럼 정부는요? 아니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거죠? 이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 중국의 땅에 와서 중국인들을 폭행하고 중국인들한테 총을 쏘아대고 있는데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거냐는 거죠. 야 진짜 안 되겠다. 그게 뭐라? 정부 반군벌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지금요 얘가 반외세 반군벌을 외치고 있는데 지금 보이는 이 반외세 반군벌에서 요 구호가 어머나 여기 있는 얘네들 1차 국궁합작을 해서 국민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의 타켓이 뭡니까? 바로 군벌을 타도하는 게 타켓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군벌이란 이 구호가 반군벌이란 구호와 맞물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국민혁명을 막 준비하고 있었을 때 여기에 있는 5.30 운동은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요게 5.30 운동이에요. 이 5.30 운동으로 인해서 반외세 반군벌에 즉 민중들의 여론이 형성된 겁니다. 됐다. 타이밍이다. 민중들의 여론이 우리의 생각과 똑같다. 그럼 그 여론을 등에 업고 올라가자. 그래서 베이징 정부를 무너뜨리자. 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자 뭐가 시작될 거냐면 북벌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그럼 북벌이라는 게 자 이렇게 시작이 될 건데 언제냐? 1926년부터입니다. 결론 북벌은 순원이 시작하지 못합니다. 순원은 죽었어요. 순원은 25년도에 죽었고 장제스가 계속해서 국민혁명군을 길러내고 있는 찰나에 때마침 5.30 운동이라는 게 터지면서 반외세 반군벌의 구호가 나오게 됐다. 그러니까 이러한 민중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올라가게 됐고 이걸 우리는 자 북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왜 북벌이라고 표현하느냐? 여기는 순원이 위안스카이한테 탄압받고 자 위안스카이에게 탄압받고 쫓겨나서 위안스카이에게 쫓겨나서 163쪽입니다. 자 163쪽에 가시게 되면 핵심 체크 쪽에 가면 이 순원이 군벌 시대인데 베이징 위안스카이한테 탄압받고 국민당이 해체된 다음에 1913년도 해체됐잖아요. 아까요. 그 해체된 이후에 중화혁명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저 밑에 광동성에 내려가서 이 순원이 무슨 정부를 만들었냐면 광동정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럼 광동정부라는 건 1919년에 만들어진 건 17년에 만들어진 건데
순원의 정부가 광동정부라는 게 있었고 그러면 1917년에 이 광동정부 어디요? 광저우, 광동성입니다. 강남지방이죠. 저 아래쪽이죠. 그럼 거기에서 무슨 혁명군을 길러낸 거예요? 여기에서 국민혁명군을 길러낸 거죠. 그러니까 광동정부 자체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는데 광동정부가 자 순원이 만든 정부고 지금 중국의 실권은 군벌들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베이징 군벌. 그게 최대 군벌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힘이 없는 그런 정부야. 그래서 이런 광동정부의 기반을 두고 몇 차? 1차 국공합작을 했고 그래서 국민혁명군을 여기서 길러낸 거죠. 그럼 국민혁명군을 여기서 길러내고 있다가 순원은 죽었고 장제스가 5.30 운동이라는 운동이 딱 터지면서 어디에서? 상하이에서 이런 운동이 터지면서 민중들의 여론이 형성됐구나. 그럼 올라가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혁명군은 여기서 이제 양성된 거니까. 그러니까 남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북벌인 겁니다. 돼요? 그래서 이제 북벌을 하러 올라갑니다. 북벌을 하러 올라가는데 이 북벌 중에 자 국민혁명군이 자 북벌하러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중에 공산당을 뭐 하냐면 축출시켜요. 공산당을 이렇게 축출시키는데 이 공산당이 자기 세력 관리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벌에 전념하는 게 아니라 야, 나 공산당인데 말이야. 우리를 지지해줘. 그럼 너희들에게 토지 분배해줄게. 이런 식으로 민중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세력 관리만 자꾸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야, 너 꺼져라. 1927년. 다시 1927년. 1927년 자 4월 12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4.12 쿠데타라고 합니다. 4.12 쿠데타. 이건 어디서 벌어진 거냐면 상하이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상하이 쿠데타라고도 합니다. 자, 4.12 쿠데타, 상하이 쿠데타 확인됐어요? 그런 다음에 장제스가 자 국민당, 당자 써도 되고 빼도 됩니다. 국민당 정부, 국민정부라는 거를 자 수립합니다. 1927년 난징에 자 도읍지를 두고 수립하는데 자 이제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난징에 도읍지를 둔 나라. 자 페이지는 232페이지가만 있을 겁니다. 232페이지에 가게 되면 부록에 도시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난징에 수도를 둔 나라 5개를 한 번만 제가 찾아볼 테니까 페이지 232쪽 보시면서 따라오십시오. 위진남북조 시대에 있었던 남조, 그러니까 동진, 송제, 양진 싸잡아서 남조, 그 남조들이 수도가 난징입니다. 건강이죠. 건강. 그 당시에는 난징. 두 번째는 명나라가 건국될 때가 수도가 난징입니다. 세 번째는 태평천국 운동의 수도가 난징입니다. 네 번째는 중화민국, 즉 신해혁명으로 물이 수입된 중화민국의 수도가 난징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바로 장제스가 만든 북벌 중에 국민정부라는 정부를 만들었는데 이 국민정부의 수도가 난징이었었던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북벌을 완수할 건데 자, 북벌을 완수한다? 그럼 북벌을 완수했다는 얘기는 베이징을 장악했다는 얘기죠. 자, 이게 1928년입니다. 이거 말고 나머지 군벌 정부들이 있는데 나머지 군벌 정부들은 힘이 그닥 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최대 군벌이었었던 베이징 군벌 정부가 무너지는 순간 자, 군벌은 다 타도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북벌이 28년도에 완수가 됐네요. 자, 완수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축출당한 이 공산당 얘네들이 4월 12일 4.12 쿠데타라고 했는데 이번에 공산당 자 대장정이라고 한번 제목을 달아봅시다. 공산당 대장정. 공산당이 좀 아까 축출당했잖아요. 27년도에. 27년도에 축출당하자마자 자 얘들이 뭘 만들게 되냐면 홍군이라는 군대를 만들어요. 자 붉은색 군대 홍군. 그럼 이 홍군이라는 게 자 1927년에 만들어졌는데 공산당 애들이 만든 겁니다. 두 번째는 소비에트 정부라는 거를 자 수립하는데 강남의 루이진이라는 동네에다가 소비에트 정부를 만듭니다. 여러분 소비에트라는 건요 러시아어인데 소비에트는 평민들의 의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민들의 모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평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자 소비에트 정부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얘네들이 뭘 하게 되냐면 이 강남의 루이진을 중심으로 해서 수립된 이 소비에트 정부가 토지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러니까 지주들의 땅을 뺏어가지고요 토지가 없는 농민들한테 막 분배해 줍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막 좋아라 합니다. 그랬을 때 자신들의 이제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토지 개혁을 한 거예요. 그럼 농민들이 좋아하니까 세력이 커지죠. 이 소식을 들은 거죠. 누가? 장제스가.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장제스가 지금 중국의 땅덩어리 잃었다고 치면 여기 있는 장제스가 난징의 국민정부를 아까 만들었고
자, 중국은 누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 있는 장제스가 이제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축출당한 그 공산당 아이들이 홍군이라는 걸 먼저 만들고 떠돌아다니다가 강남의 루이진이라는 동네에다가 소비에트 정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토지개발해요. 그러니까 세력이 커지죠. 세력이 커지니까 이 소식을 듣고 장제스가 이거 뭐지? 안 되겠다. 얘를 공격하죠. 얘를 공격하니까 얘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쿠야 라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쫓아다니는 거죠. 이렇게. 요 일련의 과정. 자, 국민당이 공산당을 탄압하면서 이 공산당이 도망다니는 그 일련의 과정.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공산당 대장정이라고 합니다. 자, 1934년에서요. 1936년까지 자, 공산당 대장정이 벌어집니다. 자, 다시 가면 자, 국민당, 국민정부 이렇게 할게요. 자, 국민정부의 자, 탄압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공산당의 대장정이 자, 뭐 되고 있다? 시작되었다. 1934년에서 1936년까지입니다. 자, 그렇다가 36년도에 이제 대장정이 끝나고 몇 차 국공합작을 다시 할 거냐면 2차 국공합작을 다시 할 건데 이 2차 국공합작이 37년입니다. 그럼 37년도에 2차 국공합작 내용을 보면 일단 배경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시안사건이라는 게 있고요. 시안사건. 1936년 자 12월 달에 시안사건. 자, 그리고 나서 중일전쟁이 터집니다. 중일전쟁이 터지는데 이 중일전쟁은 1937년 7월 7일입니다. 7월 7일. 그래서 77사건 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볼게요. 지금요. 시안사건부터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중국의 최대 군벌이 누구였었냐면 웨이징과 만주를 장악한 장장님이었었죠. 장장님이었었습니다. 장장님. 장장님은 장쩌린이라고 발음합니다. 장쩌린. 그런데 이 장장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장항량입니다. 장항량. 얘는 발음은 장쉐량이라고 발음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장장님이가요. 베이징과 만주의 최대 군벌이었었는데 국민혁명군들이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국민혁명군들이 올라와서 결국은 나중에 여기를 뺏기는데 뺏기기 바로 전. 그러니까 얘들이 올라올 때 이 싼동반도에 대한 이권을 일본이 가지고 있죠. 물론 워싱턴에 의해서 일부 철회시키긴 했지만 100% 철회시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여기에 자국민들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싼동반도 쪽에. 일본이. 그래서 일본의 자국민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이때 군사를 여기다가 투입시켜요. 즉 국민혁명군이 올라가면서 자 일본의 자국민들을 살해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자국민을 지켜야지 라고 하면서 군대를 투입합니다. 그때 이 싼동반도의 진안이라는 도시에서 이걸 진안 사건이라고 하는데 진안이라는 도시에서 국민혁명군과 일본의 군대가 약간의 충돌을 일으킵니다. 전쟁으로 가진 않습니다. 전쟁으로 가진 않았지만 진안에서 충돌이 있었다. 여기까지 놔두시고요. 그러면 국민혁명군이 어쨌든 베이징을 장악했네요. 그럼 베이징을 장악했는데 우리 만주에 대한 철도는 남만주의 창춘 이남의 철도, 그 다음에 여기 뭐 안봉선 이 철도는 다 누구 거냐면 일본이 깔았고 일본이 지금 운영을 합니다. 그럼 일본이 남만주에 대한 자기 세력 범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국민혁명군의 타켓이 누굽니까? 국민혁명군의 타켓은 바로 얘죠. 장장님이죠. 그럼 장장님이가 타켓인데 베이징을 얘들이 장악하는 순간 장장님이가 어디로 튀겠습니까? 당연히 이쪽에 만주로 튀겠죠. 만주로 이렇게 튀면 목표물이 이쪽으로 튀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민혁명군이 거기를 추격을 하겠죠. 그럼 국민혁명군이 여기까지 추격해 들어오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아이씨 아까 국민혁명군과 여기서 잠깐 싸웠는데 그래서 국민혁명군이 우리 싫어하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자신들의 철도 이것들이 위협받는 거 아닐까? 국민혁명군과 우리가 충돌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는 이 장장님이가 기차를 타고 만주를 이렇게 탈출할 때 황고둔, 이 황고둔이라는 동네에서 그 열차를 폭파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열차가 이렇게 폭파되니까 장장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버린 거죠. 그럼 장장님이가 죽어버리니까 국민혁명군의 입장에서는 자 타켓이 이미 죽었네? 그러니까 이쪽을 따라 붙을 이유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국민혁명군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예전에 여기서 잠깐의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그 철도와 관련된 각종 이권들을 빼앗길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가 들어오는 걸 원치 않았죠. 그래서 얘를 죽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 장항량, 이 장항량이가 만주에 대한 자 실권을 잠시 유지합니다. 그럼 만주에 대한 실권을 장항량이가 잠시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고야 1931년 만주사변. 그 만주사변을 일으켰고 일본이 이 만주에다가 1932년 자 무슨 국이란 나라 만들어버립니까? 만주국이란 나라 만들었는데 이 만주국이란 나라는 일본의 꼭두각시 정권이죠. 즉 일본이 만주를 완전하게 지금 먹어버린 겁니다. 됐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세력 범위를 다 뺏겨버린 거죠. 그럼 이 장항량의 입장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장항량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누구한테 지금 테러를 당했습니까? 일본한테 테러를 당했죠. 그리고 본인이 잠깐 명맥을 가지고 있었던 만주에 대한 실권을 뺏겨버렸죠. 일본에 의해서. 왜? 이게 일본의 꼭두각시 정권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쪽발이를 졸라 싫어하는 거죠. 일본 하면 와 재수없어 이런 거죠. 그런데 일본이요. 나중에 이 만주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으로 세력을 계속 넓혀요. 주변으로 계속 세력을 넓히고 있는데 장제스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장제스는 계속해서 장제스는 공산당의 뒷공무니만 지금 계속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대장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공산당 아이들이 이 예난이라는 도시에 딱 와 있었을 때 당시 사실은요. 공산당 애들이 병력이 거의 90%가 손실돼요. 이게 10% 정도만 남았어요. 엄청난 시련인 겁니다. 위기인 거죠. 공산당 입장에서. 그래서 국민당의 장제스는 이제 공산당을 다 박멸시켰다. 조금만 더 힘내라. 그래서 여기 이 시안이라는 동네에 와서 국민혁명군들을 토닥토닥 힘내라. 조금만 더 하면 돼. 고생했다. 라고 이제 그들을 격려하러 여기 온 겁니다. 격려하러 여기 와서 시안에. 그래서 시안에 딱 방문했었을 때 이 장항량이가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여기 있는 누구를요? 장제스를 감금시켜버립니다. 장제스를 감금시킨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장제스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공산당의 뒷공무니만 쫓아낼 때가 아니라고요. 중국이 계속 일본이 계속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은 지금 위기라고요. 아니 외부의 적이 우리 땅을 계속 빼앗아나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장제스를 회유 설득했던 사건. 이게 바로 시안 사건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시안 사건으로 인해서 36년 12월이라고 했는데 공산당 대장정이 이걸로 인해서 중단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산당 대장정은 34년에서 36년까지입니다. 자, 그럼 시안 사건으로 중단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일전쟁이 터지는데 이 중일전쟁은 7월 7일에 터집니다. 7월 7일에. 그래서 나중에 이 중일전쟁의 어떤 그 발발 배경이나 요거는 선생님 다음 강의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쨌든 7월 7일에 중일전쟁이 터졌어요. 이 두 개 때문에 몇 차 국공합작을 한 거냐면 2차 국공합작을 한 겁니다. 2차 국공합작. 그럼 1937년 9월 달입니다. 아니 몇 월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순서를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9월 달에 2차 국공합작 했어요. 2차 국공합작을 했는데 일본이 난징을 점령해버립니다. 난징이 누구의 수도입니까? 장제스 국민정부의 수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난징을 점령합니다. 그러면서 난징에 있는 국민정부의 어떤 잔여 병력들을 색출하겠다는 명분으로 민간인들을 대대적으로 죽여버리게 되죠. 이게 바로 난징 대학살이 자행이 됩니다. 37년 12월 달부터입니다. 점령당한 게 12월 달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정부는 난징에 머물 수 없죠. 왜? 점령당했으니까. 그래서 이미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기 시작해서 어디로 가냐면 충칭으로 갑니다. 그러면 2차 국공합작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졌을 때 공산당은 예난이라는 곳에서 중심을 뒀고요. 예난. 그 다음에 국민당은 여기에 있는 충칭에 중심지를 두고 일본에게 저항을 할 겁니다. 이게 바로 2차 국공합작. 그랬다가 이제 일본이 패망하면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1945년까지 함께 저항했겠죠. 아무튼 일본의 패망이다. 이렇게 가시고요. 시간이 좀 이거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1차 국공합작 때는요. 1차 국공합작 때는 반군벌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맞죠? 1차 때는 반군벌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2차 때는요. 항일전, 일본에 대한 저항을 할 겁니다. 왜? 중일전쟁이 터지면서 2차 국공합작이 됐으니까. 그래서 2차 때는 군벌 타도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반군벌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28년도에 군벌은 어쨌든 타도가 된 거니까. 아까 베이징 군벌 정부를 무너뜨렸잖아요. 장제스가. 자, 그러면 반군벌이라는 단어는 1차 때만 보인다. 요거 하나 하고요. 하나 더 추가해 드릴 건 뭐냐면 1차 국공합작을
1차 국공합작을 우리가 다른 말로 무슨 혁명이라 표현했냐면 국민혁명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럼 그 국민혁명을 위한 군대가 바로 국민혁명군입니다. 1924년도에 만들어지죠. 그런데 1927년 4월 12일 4.12 쿠데타가 벌어집니다. 4.12 쿠데타는 상하이에서 벌어졌습니다. 내용은 장제스가 누구를 축출한 겁니까? 공산당을 축출한 거죠. 그래서 축출당한 공산당 아이들이 뭘 만들었냐면 홍군이라는 군대를 만들었죠. 그러면 얘들은 여전히 무슨 혁명군인 겁니까? 여전히 국민혁명군인 거죠. 원래 국민혁명군은 국민당과 공산당이 함께 손을 잡은 국민혁명군인데 4.12 쿠데타 이후에 이들이 홍군으로 빠져나갔고 축출당한 이 홍군을 만들었고 이 국민혁명군은 그러면 국민당 당원들만 들어가 있는 거죠. 국민혁명군은. 그런데 2차 국공합작을 하잖아요. 2차 국공합작을 했었을 때 이 홍군들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 몇 차 국공합작이요? 2차 국공합작입니다. 자, 2차 국공합작입니다. 자, 그러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홍군이란 단어. 이 홍군이란 단어는요. 홍군이란 단어는 1차 국공합작을 할 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1차 국공합작 때는 홍군이란 표현 자체가 보이면 안 돼.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1차 국공합작인지 2차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홍군이란 단어가 가끔 보여요. 그럼 그 홍군은 1차 때는 보이지 않는 단어다. 다시 마무리하면 국민혁명군이 있었는데 자 27년도에 공산당을 축출시켰고 그 축출당을 공산당 아이들이 만든 게 바로 홍군인데 이게 2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국공합작 때는 홍군이란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홍군이 국민혁명군에 이렇게 편입되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몇 차? 2차인 겁니다. 그래서 홍군이라는 단어 기억하시고 반군벌이라는 단어 기억하시고 됐죠? 그래서 교재에 163쪽하고 170쪽 자 여기를 지금 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를 해드린 건데 교재는요 쌤이 다음 강의에서 일본의 침략전쟁 요걸 설명하면서 교재를 한 번에 같이 좀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번 강의는 중국이 중화인민국이 수립된 이후에 일본의 침략전쟁에 이제 맞서고 있는 자 그러한 내용들 자 국공합작 1차와 2차 자 그거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